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드디어 거의 이제 과학 교과서가 끝나가고 있어요. 수권과 해수의 순환 단원으로 넘어왔고요. 그 두 번째 단원인 해수의 특성과 순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단원은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은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간단한 활동과 함께 진행해 볼까 하여 잠시 뒤로 밀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단원, 깊이에 따라 다른 해수의 온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목차에 대해 소개를 하면은, 이번 단원은 해수의 특성과 특히 순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학습해 볼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해수의 온도, 두 번째 단원은 녹아있는 소금의 성분, 세 번째 단원은 해류, 말 그대로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석간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살면서 스킨스쿠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스킨스쿠버 같은 거는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할까? 뭐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제 동남아로 가서 이 스킨스쿠버를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북극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북극곰들이 수영을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스킨스쿠버 평범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장비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거야. 왜냐하면은 수온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린 지역마다 이렇게 수온의 차이가 있어서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걸 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수온을 나타내어 놓은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시각적으로 보다시피 수온이 높은 곳을 나타내 놓은 그림이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수온이 낮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위도가 높은 이런 거의 북극에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이제 이 남극에 가까운 이곳의 경우에는 색깔이 거의 보라색에서 파란색 가까이 띄는 걸 볼 수 있죠.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적도 부분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온의 차이가 위도에 따라서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느냐? 태양빛 때문에 그래요. 저위도인 예를 들어서 적도 같은 경우에는 빛을 굉장히 많이 받죠.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위도가 낮은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깊이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있을까요? 그냥 들어가면 춥더라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어떻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어떨까, 이런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3개의 층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 온도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죠.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이라고 부르는데요. 혼합층의 경우에는 약 온도가 23도 정도 되고, 가장 깊은 심해층의 경우에는 온도가 약 2도 정도로 거의 한 20도 가까이 차이 나는 굉장히 큰 온도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각각의 층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층은 혼합층이에요. 혼합층은 가장 맨 위에 있는 해수층이고요. 가장 맨 위에 있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혼합층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혼합이 발생하는데요. 혼합은 왜 발생하느냐? 네, 이렇게 바람을 가장 직격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요. 파도가 치는 이 현상 때문에 안에 있는 물들이 골고루 섞이게 돼요. 골고루 물들이 섞이니까 온도도 당연히 고르게 바뀌겠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층 안에서는 깊이와 관계없이 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구역으로 간다면은 이 혼합층에서 혼합이 훨씬 더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혼합층 자체의 두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보다 더 두껍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는 약 한 150m 정도의 두께를 가진 혼합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바람이 훨씬 더 세게 분다면 200m, 300m까지도 혼합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의 이 약자는 뭐냐면요. 점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점프. 수온이 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50m에서 300m까지 내려가는, 이 150m를 내려가는 동안에 거의 한 20도 가까이 온도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영을 직접 해본다면은 온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겠죠. 네, 위쪽은 보다시피 온도가 높은 혼합층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요. 아래쪽은 심해층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류 배웠었죠, 대류.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대류 현상은 뜨거운 공기나 물은 위쪽으로 뜨고 차가운 공기나 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아래쪽이 이미 차갑고 위쪽도 이미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간다 그랬죠? 위에 있는 애들 위로 가려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애들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수온 약층이 유지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해수 전체에서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의 바닷속 구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심해층의 경우에는 근데 연구하기가 힘든 게 일단 깊다 보니까 수압도 높고요. 햇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여기부터 그냥 빛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생깁니다. 어쨌든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고요. 바람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겠죠. 그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까지다? 혼합층까지다. 그 밑에 수온약층과 심해층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에 따르면 위도에 따라서 이게 적도에 있느냐 아니면은 북극이냐 아니면 남극이냐에 따라서 수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었어요. 적도는 수온이 높았고요. 나머지 북극과 남극은 수온이 각각 낮았죠. 그런데 심해층의 경우에는 이런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요. 북극에 가서 재도, 남극에 가서 재도, 적도에 가서 재도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위도별로 이렇게 수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지? 햇빛을 많이 받고 햇빛을 적게 받느냐의 차이였잖아, 그지? 그런데 심해층은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심해층은 햇빛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북극이든 남극이든 적도이든 어차피 다 똑같이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온도도 다 비슷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벌써 여기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수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하기에 활동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수의 층별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빈 종이를 하나 꺼내시고요. 빈 종이에 이제 쌤이 제시해주는 6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맨 위쪽은 혼합층이 들어갈 거고요. 가운데에는 수온약층, 맨 아래는 심해층이 들어갈 거예요. 각각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의 특징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요. 옆에는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도 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외우기가 힘들면 이거 한 페이지만 펼쳐서 봤을 때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